네. 이거 내신에 많이 나옵니다. 예쁘게 푸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꼭 이렇게 푸세요. 이렇게 풀면 노답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 4개, 식 4개 연립해가지고 ABCD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정풀이를 못 찾겠으면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으면 이렇게라도 하셔야 되는데 적지 말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말고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생각해봐. 어떤 식에 1을 넣으면 성립을 하고 2를 집어넣으면 또 성립을 하고 3을 집어넣으면 성립하고 4를 집어넣으면 성립한다고 하면 그러면 1, 2, 3, 4는 뭐냐면 근인 거야. 근. 넣었을 때 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거니까. 그럼 x가 뭐였길래 원래 식이 어떻게 생겼길래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고 4를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이 될까요를 고민해 보시면 돼. 그러면 이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1, 2, 3, 4가 들어간 자리를 x라고 잡아주시면 px는 x분의 1이라는 식의 1, 2, 3, 4를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이 나올 거야. 이해돼? 근데 이제 다항식이니까 기왕이면 유리식 말고 다항식 x를 곱하고 1을 넘겨줄게.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내근이 1, 2, 3, 4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따라서 이 식이 최고창의 개수는 모르겠는데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x 빼기 4 이렇게 식을 세우면 또 선생님 3차식이라고 했는데요. 왜 4차식으로 써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3차식에 x를 곱했으니까 몇 차 방정식이 돼요? 4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럼 A값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지 또 정리하셔야 돼요. 지호야, A를 구하기 위해서 X에 무엇을 집어넣으면 될까요? 오른쪽은 0 되지 않으면서 왼쪽은 0 될 수 있는 숫자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0 정답. 그래서 0을 집어넣으면 24A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4분의 1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끝내주시면 돼요. 이 패턴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별거 없죠? 어렵나요? 혜수야 이거 풀 수 있겠어? 요런 류의 패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요런 류의 패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288 오늘 중간고사까지 몇 주 남았게 24주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고등학교 첫 번째 중간고사가 그때 되면 이제 자기 등급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나는 대학을 어느 정도 갈 수 있겠구나, 나의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진짜 지금 말고 올릴 시간이 없어요. 겨울방학 때는 그래도 다들 열심히 하는데 중3 11, 12월에 열심히 하는 중3들이 진짜 드물어요. 열심히 하는 중3들이 지금 열심히 해야, 다른 애들 놀 때 열심히 해야, 그래야 자기의 위치를 현저히 좀 올릴 수 있어요. 송파에 있는 모든 학원 통틀어서 선생님 우리 반이 숙제 제일 많을걸? 중3 하는 반 중에서 우리 반이랑 선생님 월급반은 우리보다 조금 더 많거든요. 거기 애들은 좀 더 잘해서. 그래서 지금 아니고서는 수학 성적을 압도적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시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딱 2월 달까지. 그리고 3월 되면은 바빠요. 너네 되게 바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생각보다 할 거 되게 많아요. 수행이니 뭐니 챙겨야 될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압도적으로 좀 많이 해놓고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어요. 지금 너네들이 공부하는 거를 정확하게 다 소화하시면 일반계 고등학교 가면 무조건 10등 안에 들 거고 저기 고인고 같은 데 가면은 1등급 뭐 아슬아슬하게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럴 거예요. 근데 지금 그냥 풀기만 하는 걸 뜻하는 게 아니고 풀고 채점하고 고치고 그리고 나서 쌤이 따로 오답노트 만들어주면 그걸로 다시 한 번 더 풀면서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요 한 권을 끝내면 이게 지금 문제가 제일 많은 문제집이거든요. 요 한 권을 딱 끝내고 나면 이제 다른 문제집 가서 똑같은 문제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야. 우리가 한 6권 정도 풀고 내신 대비를 할 거거든요. 고등학교 내신은 안정적으로 1등급이 뜨려면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내신하면 보통 한 3권에서 4권 정도 이렇게 풀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한 6권에서 7권 정도 푸는 게 보통 1등급 애들 기본 컬이거든요. 안정적으로 1위 뜨. 그러니까 1위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고 말고. 그냥 안정적으로 1 뜨는 애들은 공수원을 보통 한 6에서 7권 정도를 정리해서 갈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지금 시너진 건데 요거를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쟁이도 할 거고 자이스토리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부교재 할 거고 학원 교재 할 거고 절대 등급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너네 상태 봐가지고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할지 아니면 올림포스 고난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한 6, 7번 정도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들어가면 보통 전교 5등 안에 들거든요. 전교 10등 안에는 들어요. 머리가 조금 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 10등 안에는 드는데 그러면 뭐 좀 실수해도 1등급은 실수해서 뭐 10몇 등 이렇게 해도 보통 1등급이 10%라서 20몇 등 정도 안에만 들면 되니까 일단 안정적으로 10등 안쪽으로 들게끔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숙제를 다 못 하시는 분들은 숙제를 반드시 다 하셔야 되고 현서야 지금 가면은 지금처럼 하고 이어서 저기 고인고 가면 100등 넘어가. 그 사이에 올려야 된다니까 등수를. 그 사이에 등수를 올려야 돼. 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중3 때부터 이렇게 한 게 지금 한 5년 전에 한 번 이랬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고1 애들 고인고 1등부터 30등까지 중에서 쌤 반에 8명 있었었거든요. 이렇게 공부해서 올라가서 그리고 다 5등급제로 치면은 반 전체가 1등급이었어요. 둘 중에 하나지 버텨서 성적을 올리거나 도저히 안 되겠으면 반을 내려가든 학원을 그만두든 하든 할 거다. 이렇게 돼서 이게 버티고 꾸역꾸역 한 주 한 주 쌓다 보면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지금 대부분 친구들 설명해 듣지 않았어요? 친구들 놀잖아요. 놀라고 해요 계속. 그때 공부해야 됩니다. 그때가 지금 이게 잡을 수 있는 너네들이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뭐 영재고나 과거 준비해가지고 쭉 열심히 해서 뭐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은 하루에 12시간씩 수학 학원에서 수학 공부하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떨어지면 걔네들이 이제 모든 학교에 전교 1, 2, 3등 하는 애들은 걔네들이에요. 걔네들은 좀 넘사고 과거나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은 중학교 때 하루에 막 12시간씩 주 3일씩 수학 공부하고 막 이렇게 수학을 공부하는 게 일주일에 막 3, 4시간씩 이렇게 준비를 했던 애들이니까 걔네들은 넘볼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고인고에서도 그런 애들이 5에서 10명 정도 있어요. 일반계 고등학교 애들은 보통 뭐 2, 3명? 도성고에 뭐 좀 많다 그러면 뭐 5명? 뭐 이렇게 되는데 걔네들 제외한 나머지 애들 중에 제일 잘해야 된다고요. 걔네들 따라잡으려면 시간 좀 걸려요. 워낙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너네들이 마치 영재고나 과거를 준비하듯이 고1 입시를 지금부터 개빡세게 준비를 하시면 2달 차이가 어차피 내신 준비하는데 2달밖에 안 해요.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밖에 내신 준비 안 하는데 그럼 너 지금 4달, 5달을 내신 준비하면 당연히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정도 되면 공수1을 진짜 개 잘하면 공수2도 보통 잘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이라도 진짜 최상위권처럼 공부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그게 소화가 되고 하다 보면 최상위권이 어느 순간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길이 어머니랑 통화하는데 보성이나 동국 가면 1등급 안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막 얘기하셔서 5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셔서
오금 방산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셔서 그래서 보성 빼놓고는 뭐 안정적으로 1위 뜰 것 같은데 보성은 그 해마다 좀 진짜 잘하는 애들이 좀 가는 게 좀 달라서 근데 어설프게 잘하는 애들은 고등학교 가면 다 뒤집혀요. 중학교 때 막 진짜 막 잘한다고 까불다가 고등학교 생활 잘못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 진짜 많으니까 중학교 때 성적은 별로 크게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주변에 딱 요 생각을 해요. 자기 주변에 자기보다 수학 숙제가 많은 애가 없고 자기보다 수학 공부를 많이 하는 애가 없으면 그게 지금 딱 좋은 상황인 거예요. 학교에 혜수보다 지금 수학 공부 많이 하는 애가 있나 반에 있으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지금 적어도 내가 제일 많이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전교 10등 안에 든다니까. 그리고 수학이 그렇게 들면 나머지 과목들은 수학의 반의 반도 안 됩니다. 사회 같은 거는 공부하는 거. 수학 공부하는 양의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과학은 3분의 1. 영어 국어는 내신 때 좀 많이 해야 돼요. 외워야 되니까. 드립다 다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수학을 안 하고 싶으면 지금 고생을 하셔야 된다고. 지금 정리를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숙제 많은 거 아는데 지금 이렇게 돼야 내년에 진짜 너네가 좀 한결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위에서 8번째 반, 7번째 반, 8번째 반이었는데 나중에 고2 올라갈 때 위에서 반 전체가 반 레벨을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성적도 어차피 고등학교 올라가면 등급이 나오잖아. 우리 지금 우리가 지금 8번째 반인가 그래요? G, B, 우리가 G, B인가요? M1, M2, M3, M4 있고 GA 있고 GB 있고 뭐 이럴 거거든요. 제네트 있고. 그래서 7번째인가 그러는데 어차피 이렇게 성적을 냈는데 우리 반은 다 거의 대부분 1등급이고 전교권이고 뭐 2등급 한 명 있고 이러면 M1이나 M2나 M3 반들도 전체가 다 1등급인 반들이 없으니까 우리 반 자체가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거든요. 선생님이 중3부터 가르쳐서 올라간 적이 2번 있는데 그때마다 매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너네가 생각하기에 무리하는 일정이 맞을 건데 너네가 느끼기에 좀 무리한 느낌이 있을 건데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해야 안정적으로 등급이 나옵니다. 고생 조금만 하세요. 그래봐야 고생해봐야 남들보다 뭐 겨울방학 때부터는 애들 좀 많이 해요. 어차피 학원도 많이 다니고 그래봐야 남들보다 한 7, 8주 더 빨리 좀 일찍 해서 많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신 볼 때까지 24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 주 한 주 되게 치열하게 보내셔야 돼요. 마지막 4주는 수학하지 않게끔이 목표하는 거예요. 수학을 와서 그냥 학원에서 하는 8시간으로 다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끔이 목표인 거예요. 막판 3, 4주 때는 다른 과목 집중할 수 있게. 그러려고 지금 엄청 달리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쌤도 이제 12월 중순에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중3 애들 고1 시작하면은 그때 막 굴리기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굴리면 훨씬 더 낫겠죠. 훨씬 더 정하기도 좋고. 네, 8번 보시면 세곱창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함과 개수가 모두 실수인 두 다항식 gx랑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fx는 0은 실근은 없대요. 그 다음에 fx는 gx랑 hx를 인수로 갖고 hx를 gx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래요. 4차식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봅시다. 제곱창의 개수가 1이고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실수인 gx와 hx를 인수로 갖는다. 그리고 hx를 gx로 나눈 나머지는 1차식이다. 그래서 hx랑 다항함수 fx가 gx를 인수로 갖는다고 얘기했으니까 fx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몇 차 차일지 먼저 고민해 봅시다. 몇 차 차일지. 자, 일단 gx로 나눈 나머지가 1차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2차 이상인 거 생각할 수 있을까요? 2차나 3차? 이해돼요? 근데 얘가 2차면 얘도 2차일 거고
얘가 3차면 얘는 1차일 거예요. 그럼 1차를 3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1차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야, 1차를 3차로 나눈다고 얘기하면 요 자체가 나머지가 되는 거죠. 요렇게. 이해돼? 뭐 2를 3으로 나눈다고 얘기하면 이 자체가 그냥 나머지가 바로 되는 거라고요. 자, 근데 그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빼기 1이라고 했고 요 새끼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얘기했어요. 요렇게. 그럼 이건 무슨 일이 생기죠? 1차, 3차는 안 되는 거죠. 왜? 1차를 3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1차씩 그대로 나올 테니까 1차가 그대로 나올 테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고 2차, 2차라는 생각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2차, 2차라는 생각을 먼저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x제곱으로 시작해요. 이것도 x제곱으로 시작해요. 최고창의 개수가 둘 다 1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 식을 이 식으로 나누었더니 hx를 gx로 나누었더니 야, 몫이 1일 거라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걸로 이걸 나누면 몫이 1일 거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hx는 gx에다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을 한 게 바로 hx가 됩니다. hx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mx 플러스 n이라고 잡아주신다면 요 새끼는 여기다가 1차식에서는 4를 빼고 상수항은 1을 뺀 거. 이게 hx가 되고 이게 gx가 됩니다. 요렇게.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래요. 자, 그럼 마무리합시다. 요식을 정리하면 x 4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의 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6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요렇게. 그럼 상수항 먼저 합시다. 요거랑 곱해서 뭐가 된다? 6이 된다. 요렇게. 그럼 n은 3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겠네요. 자, 그래서 n이 3일지 마이너스 2일지를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해야 되겠죠? 2차항이랑 1차항이랑 다 구해서 비교해 볼게요. 좀 별론가? 자, 그러면 1차항은 m, n-1, n, n-4 요게 a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차항은 3차항은 요렇게 곱한 거랑 요렇게 곱한 거랑 계산하시면 아까 그거보다 둘 커야 된다고 했어요. 2 커야 된다고 했어요. 요렇게. 그래서 m과 n을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마무리 해볼게요. 여기 x세제곱의 개수는 1 곱하기 n-4랑 1 곱하기 m이라서 2n-4가 바로 a 플러스 2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는 요렇게랑 요렇게 m, n-1, x와 그 다음에 n, n-4 이게 a라고 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두 식을 빼주시면 그냥 얘만 이쪽으로 넘길게요. 마이너스 6.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n이 3이면 2m-6은 2m 플러스 3m 빼기 12 m은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n이 마이너스 2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m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8 그러면 7m은 14가 되네요. 이것도 m은 2가 되네요. 이것도 m은 2. m은 항상 2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m과 n 값을 구했으니 a 값을 찾아주면 2a 빼기 요게 a였어요 지금. 얘가 2니까 a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값 찾아주시면 요렇게 곱한 거, 요렇게 곱한 거,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게 b가 됩니다. m과 m-4와 그 다음에 m-1 요렇게 더한 게 지금 b가 되니까 m은 항상 2라고 했으니까 2를 써주시면 되고 2n -4 -5 이게 b라서 n이 3이면 b는 1이 되고요. n이 -2면 b가 -9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만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자 지금 세 개를 다 쓴 건데 b가 1일까요? -9일까요? n이 -2일까요? 3일까요? n이 -2일지 3일 마지막 조건 모든 근이 허근이라고 얘기했어요. fx는 0은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fx는 0은 실근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x 4제곱 b가 1이면 x제곱 -2x 플러스 6 요 새끼 였다가 요 식이랑 x 4제곱 플러스 b가 9 -9 그 다음에 -2x 플러스 6 자 요 새끼 3 나오면 0 되는 거 보이십니까? 그럼 얘 3이라는 실근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요 새끼가 되겠네요. 이게 되겠네요. 5 근데 이게 모의고사 뒤에서 두 번째 문제라서 문제가 되게 어렵고 복잡합니다. 이제 너네들의 목표는 이런 류의 문제도 혼자서 풀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수능 때 뭐 80점대 후반에서 90점 나오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지금 수준에서 이 정도로 혼자서 이해하고 이 정도의 길이에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을 정도 되면 이게 고3 때는 충분히 수능 때 90점 넘을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쫄지 말고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이게 2차, 2차인지 1차, 3차인지 이게 2인지 사수 기준으로 3일인지 13인지 아니면 뭐 4일 4 상수인지 상수 4인지 요거 생각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요거. 근데 g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차라고 했기 때문에 gx는 일단 2나 3차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를 2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1차로 나눌 수 있고 1차를 3차로 나눠도 나머지가 1차로 나올 수 있는데 1차를 3차로 나누면 몫이 0이 되고 나머지는 원래식 그대로가 되니까 불가능하므로 2차 2차라는 생각을 먼저 해주시고 그럼 2차 2차라고 얘기하면 식 세우면 이 앞에 있는 hx는 gx에다가 -4x -1 몫이 1이 될 테니까 -4x -1 해준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 두 개로 식을 fx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자 두 개로. 그렇다면 제일 쉬운 건 상수항이 6이 된다고 해서 n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얘랑 비교했을 때 여기가 얘보다 2 커요 라는 걸 이용해서 얘가 얘보다 2 커요 라는 걸 이용해서 mn에 관한 관계식을 세울 수 있고요. 그러면 n을 집어넣으면 m이 나올 겁니다. m은 항상 2가 돼요. m은 항상 2. 그래서 경우가 그나마 좀 착해요. 이게 2고 3돼 버리면 이거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케이스가 두 개가 더 추가될 거예요. 그래서 둘 다 2라고 했기 때문에 a 값은 픽스야. a 값은 됐어. 그리고 서술형으로 나오면 a까지만 구해도 거의 절반 정도의 점수를 받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b가 1이고 b가 -9래요. 요거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요거 m이랑 n 값을 구했으니까 2차 상수, 1차, 2차 상수 이렇게 세 개를 곱해가지고 개수를 더해주면 b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 그래서 b 값을 두 개 구한 겁니다. 그럼 a, b를 구하면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A, B를 구하면 식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게 돼요. 그럼 이 식에서 어떤 조건을 이용해서 제껴야 되냐면 가조건, 이 새끼는 실근을 갖지 않는다. 요 새끼는 실근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아래에 3을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실근 존재하므로 요게 답이 됩니다. 답은 5.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290번. 뭐 나머지는 추가로 더 없나요? 나머지는 다 괜찮아? 요거 유형 어떻게 어렵고 복잡한데? 290번. 그래서 너네가 앞으로 문제집 풀 때 모의고사로 나오는 21번, 29번, 30번이 객관식 마지막 주관식 뒤에서 첫 번째, 두 번째거든요. 이게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 3개예요.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이런 번호들은 기본적으로 좀 당연히 어렵겠거니, 당연히 길고 복잡하고 어렵겠거니라는 생각을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킬러 번호예요. 고등학교 때 말하는 킬러 문항이라는 것들이 이게 일반적인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 말고 모의고사 21, 29, 30이라고 써져 있는 것들이 다 킬러 문항들입니다. 킬러 문항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거의 제일 높은 단계. 요 정도 하면 서울대 그냥 가는. 수학만 놓고 오면 요 정도로 혼자서 생각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으면 서울대 정도는 그냥 가는 그 정도 레벨이 되는 거예요. 290번 보시면 3차당식 px랑 1차당식 qx가 있어요. px 곱하기 qx는 4차식인데 그게 뭘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얘기했냐면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몫은 1차식이겠네요. ax 플러스 b라고 쓸게요. qx라고 안 쓰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새끼가 항등식이래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0 x 플러스 13 마이너스 px가 qx의 제곱이 된대요. 일단 항등식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항등식 개념. 항등식이라고 하면 애들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정확한 항등식의 개념은 요겁니다. 좌변이랑 우변이랑 똑같은 식을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 x제곱 더하기 2x 4x 더하기 4 요런 게 항등식 기본 패턴인 거예요. 이게 항등식입니다. 이게 항등식. 좌우변이 똑같은 식을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x에 뭘 쳐넣어도 서로 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요 아이디어가 선생님 생각하기엔 좀 더 중요해요. 저거는 수치대입법 쓰기 위해서 너네가 아는 정의는 고1 때만 보통 수치대입법을 쓰는데 고2, 고3 때도 항등식은 계속 나오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은 식이 되려면 그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리했을 때 개수들이 완전히 똑같아야 되겠구나라고 푸는 게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푸는데 고1 내신 문제 좀 신박하게 풀기 위해서 숫자 이렇게 몇 개 집어넣어가지고 이럴 때 이렇게 되고 이럴 때 이렇게 되고 이럴 때 이렇게 되니까 식이 이렇게 나올 거야 하는 문제들은 진짜 완전 내신용입니다. 내신용. 그래서 항등식이라고 하면 일단 왼쪽이랑 오른쪽이 그 문자에 대해서 똑같은 식으로 나왔을 때 항등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항등식은 x에다가 뭘 쳐넣든지 간에 성립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일단 항등식인지를 확인하려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고 얘기하거나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고 얘기하거나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얘기하면 이게 다 항등식을 뜻하는 표현들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항등식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고 그럼 항등식이면 좌변과 우변이 같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무엇이냐면 미정계수가 무엇인지를 x를 구하는 게 아닌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은 a가 0이 아닐 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방정식이면 x, 이 식을 만족시키는 x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요 새끼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고 얘기하면
우변식이 요렇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따라서 a가 0이고 b가 0이고 c가 0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개수 찾기예요. 개수 찾기. x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항등식에서는 개수를 찾는 겁니다. 그 개수를 찾는 방법에는 두 개 있다고 배웠죠. 수치대입법과 개수비교법. 그래서 고1 때만 씁니다. 수치대입법은 거의 고1 때 쓰고 끝나요. 고2 때부터는 전부 다 개수비교할 겁니다. 왼쪽 오른쪽. 그게 아이디어가 훨씬 쉬우니까요.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가지고 특별한 값을 갖는 걸 찾는 것보다 그냥 왼쪽 오른쪽 비교해서 서로 똑같은 걸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그래서 이게 항등식이라고 나오면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똑같은 차수와 똑같은 개수를 가져야 하므로 드는 생각, 1차를 제곱했으므로 요 새끼가 2차야? 그럼 요 새끼도 당연히 몇 차여야 돼? 2차여야 됩니다. 근데 px가 3차라 했잖아요? 그럼 3차항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px는 뭘로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요렇게. 그 다음에 Q0이 0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Q0이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얘를 AX 자, 3차식이라고 얘기했어.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식이야. 자, 그럼 볼게요. 이렇게 둘이 곱한 게 PX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QX고. 아니면 이렇게 둘이 곱한 게 PX일 수 있겠네요. 대신 그렇다면 A는 일단 얼마여야 되는 겁니까? 1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상황 먼저 이게 PX인가 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가 PX인가 하고 풀어보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X 6X 빼기 3 이렇게 됩니다. 빼주시면 X세제곱 사라지고 4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6은 QX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 됩니까? 돼야 안 돼요? 이렇게 되죠. 2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됐네요. 그러면 야, Q형 음수 맞아요 이거? Q형 음수 맞아요 틀려요? 2x 빼기 4 상수항 음수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것도 만족하네요. 모든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가 2x 빼기 4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P2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2 넣을게요.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1이네요. P는 1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Q8 여기다가 8 집어넣으면 8, 26, 12 그래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을 13 이거 다 확인 좀 해주세요. 13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봐요. 아까도 그렇지만 킬러 문제의 특징은 고등학교 때 나오는 킬러 문제의 특징은 중간에 케이스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게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경우로 딱 정해지면 킬러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지 경우로 그냥 딱 잘 안 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먼저 해보시냐면 더 그럴 법한 상황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더 아니면 더 쉬운 상황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케이스가 두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일 거고 대신 이렇게 하면 A가 1일 거고 이렇게 하면 뭐 지금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왼쪽을 먼저 해가지고 끝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을 따로 안 찾았잖아. 괜찮아요. 그렇게 풀어야 킬러 문제를 그 막 고3 수능 문제 그 해설지 보면 해설만 50줄, 60줄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되는 케이스가 맨 처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케이스가 4개가 나와요. 그럼 이제 하나를 해설에서는 전부 다 써줍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찾았더니 나까지는 만족시키는데 다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아웃. 그 다음에 얘는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아웃. 그 다음에 얘는 나까지는 갔는데 다를 못 만족시키니까 아웃. 따라서 얘다. 이렇게 가거든요, 논리가. 근데 그렇게 풀면은 시험 그거 100분 안에 못 풉니다. 그런 문제는. 그러면 케이스가 네 가지로 분리되어있을 때 제일 될 것 같은 상황을 먼저 상정해서 되면 거기서 그냥 끝내주시면 돼요. 나머지 모든 상황들을 찾지 마시고. 대신 그러려면 되게 꼼꼼하고 정확하게 모든 조건들을 다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다 됐나요? 381번. 아마 1등 문제를 더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요런 식으로 공수 원 시험 보고 보니까 개판처럼 없어서는 왜 질문이 없죠? 숙제를 안 했나요? 풀지를 않아서 질문이 없나요? 큰 애들은 잘하는 애들이라 질문이 없고 못하는 애들은 못 풀었기 때문에 질문이 없고 따라서 질문이 없을 수밖에 없나요? 이거 나중에라도 풀어가지고 모르는 거 생기면 질문하세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자, 379번. 자, fx랑 gx랑 곱해서 1차 이상의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1, 3차냐 2, 2차냐 이걸 구분해야 되겠네요. gx는 fx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아까랑 거의 비슷한 문제는 379 보시면 자, fx, gx 곱해가지고 1차, 3차냐 2차, 2차냐를 고민할 겁니다. 그럼 일단 인수분해를 좀 해놓을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네요.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자, 요것도 지금 선생님 하는 거 보고 잘 따라하세요. 뭐냐면 지금 방금 전 문제들을 풀었을 때 너네가 뭘 느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계산이 좀 길다는 게 좀 느껴져야 돼요. 계산이 길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한 계산을 최대한 좀 빨리 하셔야 되는데 야, 너네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 보통 다 조립제법 써서 하죠. 3차식 다 조립제법 써서 하죠. 넣어서 0이 되는 숫자를 찾고 그 숫자로 조립제법을 해가지고 나머지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오죠. 근데 넣어서 0이 되는 것까지만 찾으면 이게 조금 더 빠르거든요. 야, 마일 넣어서 0이 되는 걸 찾았어. 그럼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거잖아. 그러면 야,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둘이 곱해서 얘 돼야 되니까 x제곱이지 않겠니? 그럼 2사는 이렇게 둘이 곱해서 나올 거니까 여기는 무조건 4여야겠네. 그럼 이 마이너스 3x제곱은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해가지고 마이너스 3x제곱이 돼야 되는 거지.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4x가 돼야 마이너스 3x제곱이 되겠다 해서 그냥 암산해서 바로 그냥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요 정도는 그냥 바로바로 조립제법 쓰지 말고 인수분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연습하면 늘거든요. 속도를 줄이기 위한 모든 짓거리를 다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는 계산을 한 줄이라도 줄이고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마인드면 고등학교 때 다 망하는데 중학교 때 뭐 A 맞는 애들 중에 짝수 공식 안 외우는 애들 꼭 있지 않아요? 짝수 공식, 근해 공식 할 때 짝수 공식 외우라고 하면 짝수 공식 안 쓰고 나는 그냥 근해 공식 쓰겠다? 그 마인드로 고등학교에 오면 진짜 다 털립니다. 50분 동안 22문제 봐야 되는데 너네 지금 프론티어 모의고사 이제 한 번씩은 다 봤죠? 안 본 사람? 시간 남든가요? 고등학교 때 시간 진짜 아예 안 남습니다. 중학교 때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압도적으로 잘하는 애들만 시간 내에 풀거나 시간이 조금 남아요. 전교 한 10등 안에 들어야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너네가 지금 연습을 해서 그런 류의 시험이 시간이 남게 된다는 건 거의 시간이 남는 애가 전교에 10명이 안 돼요. 그럼 나는 수학을 전교에서 10등 안에 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짓들을 모두 다 할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이 계속 정리를 해줄 건데 그 중에 지금 이게 첫 번째가 요겁니다. 3차식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바로 인수분해 하세요. 넣어서 0 되는 거 바로 찾아주시고 그냥 바로 2차식 구해주세요. 이것도 연습해서 늘리세요. 암산도 잘 하셔야 됩니다. 계산 속도가 빠르고 정확한 게 진짜 오래 걸려요. 다른 거는 금방 올리게 뭐 이해를 시켜주고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게 해주고 이런 게 훨씬 쉽지
혼자서 계산하는데 실수 안 하고 정확하고 속도 나고 요거는 진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천천히 느는 거라서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바로 좀 이렇게 써주세요. 실수를 초반에 좀 하더라도 속도를 좀 날 수 있게 덜 쓸 수 있는 거는 모두 다 과정을 한두 개라도 줄일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는.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몇 참차야?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죠? gx가 fx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얘기했고 f형은 0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f형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f형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걸로는 fx가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g 겁니다. 얘는 무조건 g 거인 거 보여요? f형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x는 g한테 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gx는 fx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거를 얘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x-2가 사이좋게 논아서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해돼? 그럼 x 플러스 1은 왼쪽으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gx가 fx로 나눠 떨어지지 않겠죠. 오른쪽에는 x 플러스 1이 없으니까. 그럼 x 플러스 1은 여기로 가야 되고요. 제일 놓치기 쉬운 지점. 최고창의 개수가 이렇게 됩니다. 1일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문제에서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했어요? 미안해. 1이라고 했네요. 했어요. 그럼 착한 문제예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끝이에요. 근데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는 말이 없으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 한 것처럼 a분의 1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려요. 그래서 더 애들이 많이 틀려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주는 문제 반, 안 주는 문제 반이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1이라고 해가지고 틀리는 애들 많으니까 주의하세요. 자, 그래서 그럼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 맞죠? F3 얼마고 G4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다 3 넣으면 1, 다 4 넣으면 40, 답은 40. 그것도 확인 좀 해주세요. 한기랑 40이 맞아? 자, 그 다음에 381. 자,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사각뿔이 있는데 정사각뿔을 하나 더 잡았네요. 짧게 b인 정사각뿔을 하나 더 잡았어요. 그래서 두 정사각뿔의 부피의 합은 2루트이고 AF의 길이가 2라면 ABFE의 넓이가 얼마인지 물어봤네요. ABFE의 넓이가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얼마인지 물어본 거네요. 자, 갈게요. 후사용법 쓰면 되게 쉬워지는데. 짜자잔. 자, 뿔의 부피 어떻게 구하는지는 기억납니까? 자, 뿔의 부피는 밑넓이 한 면의 길이가 a라고 했으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 여기다 꽂으면 정사각형의 가운데 이렇게 꽂힙니다. 그럼 이게 루트 2a이고 이게 2분의 루트 2a예요. 그리고 여기는 a이기 때문에 a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주시면 2분의 루트 2a가 되겠네요. 2분의 1 a제곱이 되니까 하고 3분의 1 해주시는 게 이게 뿔의 부피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비인 새끼를 한 번 더 만든다고 얘기했으니까 따로 다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B로만 바꿔주시면 되죠. 3분의 1 곱하기 B제곱 곱하기 2분의 루트 2B 요 새끼가 지금 두 부피의 차이가 될 겁니다. 요. 따라서 6분의 루트 2를 꺼내주시면 6분의 루트 2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 얼마다? 2루트 2더라. 아, 부피의 합이네요. 플러스예요. 미안. 여기 2루트 2더라. 그럼 루트 2 꺼지고 6 넘어가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 12더라. 이렇게 하나. AB에 관한 조건.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쓸게요. AF의 길이가 2라는 조건 쓸게요. AF의 길이가 2라는 조건. 너네는 중학교 때 도형 많이 했으니까 지금 내신 한다고. 자,
자, 단면도 그릴게요. 지금 앞면 그릴게요. 앞면 정삼각형입니다. 60도 여기 120도 여기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지금 이게 2라고 했어요. 여기가 A 빼기 B고요. 여기가 B입니다. 이렇게 돼요. 오케이. 코사인 법칙 기억납니까? 이제 코사인 법칙 그냥 쓰였으면 좋겠는데 코사인 법칙 기억 안 나나요? 안 나면 저기 중학교처럼 풀어주고 코사인 법칙 했잖아. 기억나요? 안 나요? 아이씨 근데 야 의식적으로 계속 좀 썼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이제 계속 써야 돼서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지면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지면 알았어. 삼각비로 해. 삼각비로 해. 60도 여기 2분의 A 빼기 B 오늘 이번에 시험 본 거잖아요. 2분의 루트 3 A 빼기 B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요거 제곱이랑 똑같다. 피타고라스 서술형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서술형. 그래서 4분의 3 A-B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둘이 더하면 2분의 A 플러스 B 제곱입니다. 2분의 A 플러스 B입니다. 제곱이 4 된다. 문자 2개씩 2개. 그 다음에 구하라는 넓이는 2분의 1 위아래 더하면 A고 B죠. 여기서 지금 높이 구해놨죠. 2분의 루트 3 A-B 합차 구하면 되는 문제네요. 자, 합과 차를 구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세제곱의 합과 여기서 제곱의 합을 가지고 4 곱하면 요거 잠깐 정리 좀 해볼까요? 4분의 저기가 4분의 3 A-B 제곱이고 얘 2분의 2B니까 더하면 2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이고 요게 4 된다. 그래서 4분의 3A 제곱 A 제곱 4A 제곱 3A 제곱 3B 제곱 B 제곱 4B 제곱 마이너스 6AB 플러스 2AB 마이너스 4AB 요게 4 된다. 그래서 치우면 A 제곱 더하기 빼기 AB 더하기 B 제곱이 4더라. 이 새끼 인수분해하면 얘 나오죠? A 플러스 B가 3이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A 플러스 B가 3이면 A-B는 어떻게 찾습니까? 여기서 A 플러스 B가 3이면 A-B의 제곱은 어떻게 썼죠? 어떻게 쓰는 게 좋죠? A 플러스 B가 3이에요. 여기가 3인 건 바로 찾을 수 있겠고 차 곱을 합을 찾았으니까 여기서 곱을 찾아냅시다. 여기서 곱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합의 제곱 빼기 빼기 3AB가 4다. 이렇게 해서 곱이 얼마인지 찾아주시면 차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쁜 건 별론 건 A 플러스 B가 3이라고 하면 B가 3-A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근해 공식 써서 A 값 구하고 B 값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별로예요. 그냥 이 문제는 당연히 A와 B를 따로따로 찾지 않고 합과 곱과 차와 제곱의 합 이런 새끼들은 전부 다 그 값들을 이용해서 시계값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따로따로 구하는 거 좀 별로예요. 이거 A 따로 B 따로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을 때 지저분해지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세제곱의 합과 제곱 빼기 곱의 차를 보여주면 얘 인수분해해서 얘 나오니까 합이 얼마인지 찾아내고 합을 이용해서 곱을 찾아내면 차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세요. A, B를 구해서 풀지 마시고 마지막 518 자, Z, 야, 복소수를 거듭 제곱해서 0보다 작다는 건 요게 무슨 수라는 소리? 요게
순호수라는 소리. 제곱해서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원래 복소수가 순호수라는 소리. 이렇게 순호수라는 소리. 자, 그러면 얘가 순호수가 되려면 실수부랑 허수부를 제곱했을 때 순호수가 된다는 얘기는 또 무슨 말이냐면 a 플러스 bi의 제곱이 순호수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2ab이니까 a제곱과 b제곱, 실수부와 허수부의 제곱이 서로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수부와 허수 부분의 제곱이 서로 똑같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 나온 김에 혹시나 지성아, 여기서 허수 부분 얼마야? 3? 오, 정답. 이거 3i 아니에요. 이거 허수 부분은 3입니다. 3. 이거 내신에 나옵니다. 허수 부분 찾으라고. 1번으로 3i 쓰시면 털립니다. 허수 부분 3이에요. 3i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기 실수부랑 허수부 찾아주시면 실수부는 2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4고요. 허수 부분은 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2입니다. 그러면 이거 제곱할 거예요. 무식하게.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해서 같다라고 할 거예요. 합쳐도 0이고요. 합쳐서 0이 되거나 뺐을 때 0이 되는 x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합쳤을 때 0이 되거나 뺐을 때 0이 되는 x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제곱이랑 제곱이랑 같다라고 얘기하면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0이라는 소리니까 주식을 더했을 때 0이 되거나 뺐을 때 0이 되는 x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런 x값을 모두 다 더하라고 했어요. 실수죠, x. 자, 그래서 3x제곱 플러스 x 빼기 2는요. 이거 실근 같네요.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요 새끼도 실근 같네요. 플러스 5. 둘이 더해주시면 답은 3분의 14 이렇게 되겠습니다. 3분의 14 맞는지 확인해줘. 겹치는 건 없나? 겹치는 건 있나? 윤수분에 둘 다 돼서 겹치는 건 찾아줘야 되나? 아, 겹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3분의 20 나와요. 3분의 20 나와요? 3분의 20? 응? 3분의 20? 둘이 더하면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요. 둘이 빼면 x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6은요. 두근의 합 5. 두근의 합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 말고 더 나온다고? 0보다 작다? 실수가 아닌 복소수. 모든 실수 x값의 합을 구하래요. 못 봤죠, 그냥? 잘 푼 거 같은데. 얘가 순호수이려면 a제곱 빼기 b제곱이 0이 돼야 된다. a제곱 빼기 b제곱이 0이 되려면 a 플러스 b가 0이거나 식을 잘못 썼나? 2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4.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x 빼기 4. 더하기 2. 플러스 3x 더하기 2. 실수부, 허수부. 그래서 문제에서 모든 실수 x값의 합을 구해라. 0이 되거나 둘이 빼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이 되거나 그래서 될 수 있는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3분의 14. x가 2여도 돼요? 해도 돼서 제곱은 0보다 커지는데 3분의 20 맞아요? 확인 좀 해볼게요.
3분의 2랑 6이라고? 잠깐만. 아, 저기서 안 되는 근이 있는 거구나. A랑 3x 제곱 식은 안 되는 얘가 둘이 더해서 근데 얘가 0이 되는 근을 제외해줘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이 z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값을 찾으면 그냥 무지성으로 합쓰면 안 되겠네요. 3, 1, 2,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3분의 2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유 풀 1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6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이면 z가 0이 됩니다. z가 0이 돼요. 그럼 z 4제곱이 0보다 작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건 만족시키는 거 찾아서 실제 복소수에 집어넣어서 다 되는지 확인 작업을 한번 해주셔야겠네요. 여기서처럼 무조건 되겠지 하고 두근의 합 해가지고 푸시면 안 되고 실제 근을 찾아서 걔가 z를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작업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더해서 3분의 20 이렇게 끝나요. 자, 쉬었다가